경제를 보는 눈, 곽수종의 생생경제. 네, 3부 금요기획 시간입니다. 기초연금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금요기획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모시기 어려운 두 분을 모셨고요.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말씀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이 균형을 잡는다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이 영어로 하면 파워 오브 밸런스가 있고요. 밸런스 오브 파워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 밸런스 오브 파워 쪽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두 개의 힘을 가지고 균형을 잘 잡아서 국민 여러분의 후생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인데 여러분 많이 참여하십시오. YTN 라디오에 예스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의견 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또 트위터는 @ YTN 밑줄 이코노미, 웹사이트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시고 의견 주시면 되겠습니다. YTN 곽수종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장관직을 내놓으면서까지 파문을 일으킨 기초연금 논란. 쟁점은 기초연금을 소득과 연계시키느냐, 국민연금과 연계시키느냐인데, 이번에 정부가 도입하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제도와 연계를 해서 기초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지속을 담보할 수 있게 하고 후세대의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다. 청와대가 국민연금 연계 방식을 선호한 이유는 재정 부담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차이는 어느 세대가 이익을 보느냐입니다. 정부안은 현 세대에게 유리합니다. 반면 미래 세대에겐 상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세대별로 받게 되실 기초연금의 평균 수급액을 산출해 보면 후세대가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으시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으로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논란의 대상입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이 성숙하더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별도로 제도가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올해 초 국민연금 연계 방식이 거론된 이후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는 7개월 사이 2만 명가량 줄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전액 세금으로 충당합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연계 방식을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안으로 보면서도 상대적 불이익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연금 가입자와 청장년층의 불만을 정부가 경시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오늘 저들 금요기에 기초연금법 진실은 어디에 있어서 중요한 용어는 이런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이 연계된다 그러는데 이 연계의 뜻이 무엇이냐, 또 이 재정이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것이냐. 분명히 말미에 나온 뉴스컷에 의하면 세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이 기초연금인데 국민연금과 연계된다는 말로 인해서 상당히 혼돈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진영 장관의 사태까지 발생한 이런 고민을 놓고 과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관리냐 아니냐, 또 장기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는 손해냐 아니냐, 또 뉴스컬에서 나왔지만 이게 후세대들에게 오히려 더 이득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문제 등 기초연금과 복지에 관한 논의가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두 전문가 모셨습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오건호 공동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의 석재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두 분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들을 저희들이 모셨는데 오늘 두 분께서 쉽게 청취자분들 또 국민들을 이해를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먼저 현재 기초연금 둘러싼 논란 앞에서 뉴스컷도 들으셨는데 오건호 위원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애초 시작은 굉장히 쉽고 명쾌한 주제였습니다. 네. 65세 이상인 모든 어르신들한테 2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네. 또 국민들도 모두 다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행한다면 행정적으로도 너무 쉬운 방안이죠. 근데 이게 70%만 준다? 70%를 줄 때는 또 소득 국민연금과 연계해가지고 차등화시킨다? 네. 그러다 보니까 차등 당할 때 이게 이득이냐 아니면 손해가 되느냐, 그리고 후세대들은 또 더 손해냐 아니냐. 그리고 이제 그제 10월 2일 날은 입법 예고안까지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는 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예. 이제 그 물가하고 연동되다 보니까 예. 애초에 우리가 이해했던 거하고도 또 달라집니다. 뒤에 좀 설명드릴 기회를 주시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연금을 쭉 공부하고 있는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네. 굉장히 정리하기 어렵도록 지금 논점들이 생기고 있는 거죠. 지금 결국은 이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말을 꼬리를 이어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학교에 계시면서 이 기초연금 관련해서 연구를 오랫동안 해오신 석정 교수님 한번 다시 정리를 해 주시죠. 이 어떻게 보십니까? 기초연금 둘러싼 논란을. 지금 일단 이게 그 대통령 공약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 정치적 쟁점화돼서 네. 지나치게 사실은 좀 지나치게 정치 쟁점화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네. 사실 이 기초연금은 사회 연대적인 입장에서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를 부양하는 세대 간 부양을 실현하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이제 언론이나 이 여론에서 지금 이제 계속 다뤄지는 내용들을 보면 누구에게 손해다 혹은 이득이다 이런 좀 개인 차원의 이해득실 프레임에서 계속 반복 생산되는 것이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건 단순히 그냥 후생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개선된 하나의 제도인데 이게 세대 간의 어떤 누가 덜 받고 더 받고 하는 문제다. 그렇게 자꾸 취급이 돼서 좀 곤란하시다는 말씀하셨는데 먼저 그러면 석정 교수님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 우리 오건호 위원장도 짧게 말씀해 주셨는데 차이점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초연금은 일단 조세로 운영이 되고 네. 그다음에 지금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를 부양하는 세대 간 이전을 실현한 제도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국민연금은 일단 본인이 보험료를 객출을 해가지고 이제 적정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네. 지금 이 국민연금이 본인이 보험료를 내서 객출해서 적립한 것만 급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국민연금의 상당 부분 세대 간 이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의 국민연금 급여의 50% 정도가 세대 간 이전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건호 위원장님 지금 석정 교수님 말씀에 더 하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2007년도까지는 우리나라 공적연금은 단일책이었어요. 국민연금만 있었고 국민연금은 가입이 조건입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노후를 맞더라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었죠. 그리고 또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문제가 불거지니까 또 급여를 자꾸 낮췄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에서 배제된 사람들도 많고 또 급여가 자꾸 깎여나가니까 이게 공적연금으로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보완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2007년도 국민연금법 개정할 때 기초노령연금법이 새로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공적연금은 이원 체계예요. 쌍두마차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있고 국민연금은 가입을 조건으로 해서 자기 이제 연금을 타가는 거고 기초연금은 가입 여부를 묻지 않고요.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노인이시면 세금으로 드리는 거를 맨 아랫바닥에 깔아준 거죠. 그래서 좀 더 튼튼한 이원 체계로서의 공적연금 체계를 2007년도에 저희가 마련한 겁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600만 정도 됩니다. 600만 분들에게 20만 원씩 드린다 그러면 약 1조 1,200억 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한 달에? 만약에 한 달에. 더 들어가죠. 더 들어갈 계산을 하면 72조가 나오겠죠. 72조요? 12조. 5년 동안 12조. 아니, 1년에 12조입니까? 다 드린다면. 20만 원씩. 600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에게 기초노령연금으로 20만 원씩 지급한다면 12조가 나온다. 그러면 1조 2천억 정도가 나오는 게 맞네요. 그러니까 연 1조죠. 월 1조, 연 12조. 12조. 근데 지금은 한 4조 3천억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20만 원이 아니고 10만 원이고. 줄어드니까요. 모든 노인한테 드리는 게 아니고 70%만 드립니다. 자, 그러면 석 교수님,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 첫 우리 뉴스컷에 나왔던 게 연계한다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연계한다는 게 엄청난 혼돈을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뜻입니까, 이게 연계한다는 게? 연계의 의미는 사실은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이 모두 다 지금 포함하고 있는 부분에 이제 공통점이 세대 간 이전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은 워낙에 자녀 세대가 노인 세대를 부양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세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세대 간 이전 제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급여에 미래 세대로부터의 이전분이 지금 국민연금 급여의 한 5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 30만 원이다. 그러면 한 15만 원 정도는 미래 세대로부터의 이전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세대 간 이전을 좀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고 있든 아니면 기초연금만 받든 아니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다 받든 이 세 유형이 있을 텐데 이 세 유형의 어르신들이 다 똑같이 세대 간 이전에 있어서는 좀 형평하게 받자. 받아야지 마땅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세대 간 이전이 사실은 이 모든 자녀 세대가 모든 그 부모 세대를 봉양하는 개념인데 그 때에 따라서는 사실은 이제 자녀가 있는 어르신도 있고 자녀가 없는 그렇죠. 어르신도 있을 텐데 자녀가 있는 어르신이 일단 그 너무 자녀들 뒷바라지하느라고 사실 국민연금에 가입을 못한 어르신도 계실 거고 네. 그다음에 어떤 어르신은 자녀가 없지만 그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굉장히 성실하게 가입을 하셔서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이 계실 텐데 네. 2007년 이전까지는 아까 오건호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그 국민연금만 있었기 때문에 세대 간 이전이 국민연금을 통해서만 예.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기초노령연금이 도입이 되면서 예. 그러니까 비로소 정말 이제 그 세대 간 이전을 다른 통로로도 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이 됐었던 거고요. 네. 근데 이런 기초노령연금만으로는 지금 사실 이제 세대 간 이전의 형평성이 네. 확보가 되지 못했었던 상황인데 지금 이 국민연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대 간 이전 부분하고 네. 기초연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대 간 이전 부분을 예. 좀 형평하게 맞추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오건호 위원장님. 예. 그러니까 2007년도에 기초노령연금이 들어왔는데 그때는 두 제도를 별개의 것으로 한다고 못을 박았어요. 예. 따라서 연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예. 요번에 박근혜 후보 공약집에 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 운영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요. 예. 그 당시까지도 아무도 이 문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는데 예. 이제 비로소 그 비밀이 밝혀지고 있는데 예. 이 통합 운영, 이제 연계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는 세 가지 정도의 그 방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하나는 관리 운영의 관리의 연계입니다. 관리의 예. 통합이죠. 예. 지금 기초연금은 지자체가 운영을 하고 있고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합니다. 예. 이제 모든 노인한테 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자체가 그걸 굳이 관여할 필요가 있겠느냐. 노인 전담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하자. 이게 관리 통합입니다. 예. 아직 이거는 지금 논점으로 등장하지 않았고요. 예. 두 번째는 같은 공적연금이니까 호주머니를 통합하자. 재정 통합입니다. 네. 국민연금 지금 기금이 쌓여 있고 예.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조달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요. 예. 따라서 기초연금 재원을 국민연금 기금에서 좀 갖다 쓰자. 이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입니다. 네. 연계죠. 예. 인수위원회 때 이 방안이 나왔다가 국민들이 반발하니까 정부가 처리했습니다. 네. 세 번째 연계는 뭐냐? 급여를 통합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국민연금도 받고 예. 기초연금도 받을 텐데 예. 지금까지는 별도로 각각 받았는데 이제는 두 개의 공적연금 아니냐. 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은 좀 깎아서 주겠다. 이게 최종적으로 나온 정부 방안이죠. 그래서 네. 공약집 문구에 두 연금의 통합 운영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아무도 네. 그 의미를 몰랐는데 이제 비로소 몇 달이 지나서 보니까 이게 급여를 통합하는 거구나. 국민연금 받을 액수하고 연계해서 기초연금을 깎는 거죠. 예. 근데 예. 단순히 이제 깎는다라고, 그러니까 깎을 목적으로 국민연금하고 연계한다라고 하면 사실 국민들을 또 오해를 이제 발생시킬 것 같은데. 네,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국민연금과 연계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급여가 좀 하향 조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네. 그 부분이 왜 그렇게 조정돼야만 하는가라는 부분, 예, 그것이 예. 왜 정당한가라는 부분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할 그러시죠. 것 같은데. 예. 일단 이제 말씀드렸었지만 이게 그 세대 간 이전은 사실 꼬리표가 있는 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누구 자녀가 누구 부모를 이렇게 부양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딱 지정해서 나오는 게 지정해서 아니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예. 누구에게나 사실은 공평하고 네. 동일하게 사실 실현이 돼야지 세대 간 이전 부분만큼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공평하게 돼야지 사실은 이제 정의로운 것이죠. 근데 네. 이전에 국민연금만 있고 기초노령연금만 없을 때는 사실은 그 부분에 사각지대에 있었던 분들이 사실은 배제됐었던 부분이고 네. 지금은 이제 국민연금하고 이제 기초연금이 좀 자리를 잡았으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의롭게 이 부분의 형평성을 기하자라는 부분이죠. 예. 네. 그 자리를 잡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민연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좀 잡은 것 같고 기초연금은 2007년부터 이제 도입이 됐으니까 아직까지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지금 통합 논의도 있고 조금은 과도기적인 것 같은데
운영 주체는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드러났어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기초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지방의 세수 문제가 있고 중앙 세수 문제가 있고 중앙 재정이 어느 정도 의존하느냐의 문제도 갈리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뭐 그런 미시적인 것은 놔두고 먼저 이제 기초연금법의 문제 왜냐 그러면 이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연계한다 통합된다라는 말이 상당히 좀 민감한 단어가 되니까 먼저 정부가 발표한 10월 2일 발표했죠. 기초연금법 제정한 핵심 내용을 한번 오건호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부가 이 기초연금법 입법 예고 그저께 입법 예고를 했는데 그 전에까지 그 발표한 것은 70% 노인에게 차등 지급하겠다는 거였어요. 그 내용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대로 들어와 있는데 두 가지 독소 조항이 있어요. 하나는 기초연금액을 정할 때 여러 변수들이 들어가는데 그 변수들은 다 대통령령으로 위임해놨어요. 지금 10만 원에서 20만 원 드리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최소 금액이 10만 원이 될지 어떨지는 대통령이 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적연금에서의 급여액이 국회를 거치지 않고 국회의 동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시켜놨기 때문에 저희가 우려하는 건 예산이 너무 부족합니다. 어렵습니다. 하고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공시하면 돼요. 10만 원이 아니고 5만 원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됐다는 거. 이게 하나 문제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전까지 논의에서는 없었던 게 하나 들어왔어요. 그 공약집에 보면 기초노령연금 20만 원 주는 걸로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데 공약집에 20만 원이란 말은 없고요. A값의 10%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이때 A값이 10%는 A값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입니다. 지금 현재 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의 10%니까 우리가 20만 원으로 이해해서 지금 20만 원으로 쓰고 있는데 이번 그 입법 예고한 법안에 보면요. 20만 원이 아니고 20만 원으로 시작해서 이게 물가하고 연동되도록 미래에 남겨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물가 상승률보다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 상승률이 훨씬 높습니다. 정부의 장기 재정 전망 수치에 보면 한 3%포인트씩 더 높아요. 소득 증가율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은 소득 증가에 연동해서 이게 올라왔는데 이제는 그거보다 훨씬 낮은 증가율을 가진 물가와 연동되게 돼 있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3% 증가율만큼 매년 차이가 나니까 이게 24년간 누적되면요. 기초연금액은 반토막이 됩니다. 즉 내년에 기초연금이 시작되더라도 24년 후에는 24년 후에 우리가 받는 기초연금액은 A값의 10%가 아니고 A값의 5%가 돼버려요. 지금 현재 기초노령연금법도요. 2028년 앞으로 15년 이후에는 10% A값의 10%를 주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만약 정부가 입법 예고한 법안대로 돼버리면요. 기초연금의 최고급여율이 5%로 깎이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이 기초연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이 아니고 물가라는 건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온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지난 반년 동안 공약 파기 논란 과정 속에서도 이 얘기 안 나왔는데 법안에 슬쩍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10월 1일 법안에 이것도 지금 앞으로 심각하게 따져야 될 논란거리입니다. 오건호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청취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국민연금을 받을 때 얼마 정도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들의 소득이 되느냐 평균 소득을 보는데요. 20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200만 원 받는 사람들 이걸 A값이라고 놓고 10%를 기초노령연금으로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만 원의 10%니까 20만 원이죠. 그래서 20만 원씩 모든 65세 이상 인구에게 노령 인구에게 드린다라고 대선 공약에 나왔었고 그게 지금 수정이 되기 시작해서 10월 2일 날 기초연금 연금법 제정안에는 이 20만 원을 시작을 해서 계속 소득 상승, 국민연금을 납부하시는 분들의 소득 상승률이 3%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에 맞춰서 기초노령연금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물가에 연동해서 증가한다라고 제정됐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은 소득 상승률보다 명목 상승률도 그렇겠지만 아래다. 그렇게 되면 이게 2028년, 24년 정도 지나고 나면 지금으로부터 20만 원이 10만 원 정도의 실질 가치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물가와 연동되기 때문에 20만 원의 실질 가치는 유지되는데 그때 그 금액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 즉 A과과 대비해 보면 10%가 아니고 5%가 된다는 그렇죠. 거죠. 자, 명목과 실질의 차이였고요. 오건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걸 제가 정리해 드렸는데 우리 석재현 교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3부 얘기까지 하고요. 4부에서 뵙겠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모두들 하나같이 물이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정답이죠. 하지만 유독 한 어린이만이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라고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창의적인 교육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정답 찾기 교육에 길들여진 우리 교육의 자화상. 더 늦기 전에 자유로운 사고를 통해 스스로 생각의 힘을 키우는 창의지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행복한 경기 교육.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정직한 경제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4부 시작합니다. 지금 이 기초노령연금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 보내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02-771-0945번,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또는 YTN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참여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트위터는 @ YTN 밑줄 이코노미입니다. 풍부한 배우 수요, 세계의 지하철역 인정. 놀랍다. 엔터식스 10년인 차인 확정. 욕심난다. 현대엠코 시행 시공. 확신했다. 게다가 2년 침대료를 선지급한다고? 상가투자의 해답을 제시하는 상봉 이노시티. 문의 02492-0099 현대엠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0만 원만 남는데. 네. 자, 지금 우리 3부 마칠 때 우리 오건호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앞으로 이 국민연금과 별도로 나오게 되는 기초노령연금은 매년 이 국민연금에 납입하는 분들의 평균 소득의 상승률에 기준하지 않고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서 올라간다라는 발표가 오늘 발표가 났다는 말씀이셨죠? 그저께 공개된 났습니까? 입법 예고안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놓고 뭐 우리 석재현 교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가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이 정부가 하나의 안으로 지금 내놓고 아직 법령으로는 통과가 안 된 상황이죠.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자, 만약에 이게 법령으로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 우리 석재현 교수께서 생각하시기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아니면 이 내용에 어떤 가정이 지금 빠져 있는 것 같다 이런 내용도 지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법안에서 물가 상승률 부분을 사실은 확인을 못했었는데 지금 그 오건호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짐작컨대 지금 이제 일단은 처음에 A 값으로 시작을 해서 그 이전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2007년부터 지금 2013년 오는 동안에 그냥 처음 A 값의 5%를 그대로 유지를 해왔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일단 5년마다 A 값을 변동시키는 부분 사이를 이 물가 상승률로 연동시키겠다라고 해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이제 저희들이 살펴보면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이제 이런 문제가 왜 나왔냐면 결국은 이 기초노령연금은 앞에서 석재현 교수님과 오건호 위원장이 지적하셨듯이 이 재원이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수를 통해서 지급이 되는 것이고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통해서 지급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재원 마련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거를 소득 증가율에 맞추기보다는 소비자 물가에 맞추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 정부 쪽 견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담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득 증가율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20만 원 지급되면 오건호 위원장님 얼마나 노령빈곤층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나라 노령빈곤층이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20만 원을 받아서 기초노령연금으로 받아서 어느 정도 빈곤율이 해소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수치상의 빈곤율 개선 효과는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도시가구 평균 소득 기준으로 하는데 어르신들은 현금 소득이 워낙 작다 보니까 20만 원이 추가된다고 해서 수치상의 빈곤율의 개선은
기대만큼 크지는 않아요. 일부 개선은 되는데 네. 연구자마다 조금 수치가 다릅니다만은 근데 저는 체감도예요. 네. 그러니까 일반 어르신들이 이제 씀씀이는 많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매달 현금으로 20만 원이 제공될 때 네.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20만 원보다는 훨씬 수배의 질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예. 절대 금액으로 크진 않지만 네. 또 그 의미가 결코 작진 않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제가 있겠네요. 그것을 여쭤봤는 이유는 노인분들께서 가지시는 10만 원이야 정말 회사 생활하는 회사원의 10만 원보다는 훨씬 가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이거를 대놓고 약속을 하기에는 정부 재정이 과연 건전성이 어느 정도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석지원 교수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단연간 이 노후 소득 보장 체계에 대한 어떤 다층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바람직한 연금 제도다. 먼저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다층 체계를 이제 세계 그 기구들이 각각 그 뭐 이념적 스펙트럼 관계 없이 이제 네. 권고를 했었던 이유는 네. 일단 그 뭐 국가 보장의 한계 때문에 뭐 사적 보장도 같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입장도 있었지만 네. 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그 제도의 목적이나 기능, 뭐 재원 이런 것들이 다른 그 제도 구조가 다른 것은 네. 그 제도의 기능과 일치를 해가지고 좀 더 다른 층으로 구분을 해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네. 좀 불확실한 사회 변화에 훨씬 더 유연하게 그 대응을 할 수 있다. 예컨대 예를 들면 세대 간 아까 이전 층이 네. 세대 간 이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층이라고 하면 그것을 여러 제도에 이렇게 복합적으로 두지 말고 네. 하나의 제도로 모아서 예를 들면 기초연금에 모아서 두는 것이 좋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권고였는데요. 네. 지금 우리 한국에서 사실 이제 바람직하게로는 기초연금을 에서 이제 세대 간 이전이 이루어지고 네. 국민연금에서는 그야말로 그 보험료 각출에 가장 소득에 따라서. 밀접한 예. 그런 그 급여가 이루어지는 그런 체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우리 한국의 역사상 지금 이 역사 제도적인 어떤 발전의 경로상 이미 2007년에 이제 기초노령연금을 도입을 하고 네. 그다음에 국민연금 우리가 보험료를 그 세대 간 어떤 독립적인 제도가 운영될 만큼 예. 그 인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이제 그 판단이 들면서 네. 그렇다라고 하면 국민연금에 있는 세대 간 이전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초연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대 간 이전 부분을 하나의 어떤 기능적인 어떤 그 기초연금의 층으로 네. 그 동시적으로 좀 관리하는 어떤 그 구조적인 기능층이 아니라 구조적인 어떤 다층이 아니라 기능적인 다층으로 좀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1397번님 같은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은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 노인분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약속이다라는 내용을 보내셨고요. 6326번님은 30, 40대 공부하고 이 나라가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은 베이비 부모 세대들을 지금의 부모들이 열심히 지원한 덕이다. 그러니 이분들에게는 혜택을 드려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지켜야 된다는 말씀도 맞지만 또 이 정부 재정이 불안하면 반드시 이렇게 가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도 많이 있거든요. 연금개혁,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가 문제가 있다 없다를 놓고 지금 말씀을 오건호 위원장과 또 석재현 교수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연계라는 말 지금까지 살펴봤고 자 그러면 정부가 볼 때 지금 이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금 이 시점에 도입이 돼야 된다. 그 시의성. 기초연금. 2007년부터 도입되도록 했는데 자 국가 재정이 지금 전 세계가 2008년 위기로 인해서 재정 건전성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처음부터 아예 좀 유보하는 쪽으로 갔었어야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미 2007년도에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너무 크고 또 급여를 깎는 바람에 기초연금이 도입됐고 불가피했고 또 현재 노인 빈곤이라든지 고령화 추이를 봤을 때 좀 기초연금을 전면적으로 확대된다는 공감대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대선에 여야 후보가 모두 합의했던 거고 문제는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있느냐의 문제예요. 제가 박근혜 정부한테 아쉬운 게 자꾸 기초연금은 당연히 노인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지출이 더 증가합니다. 그건 누구도 부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돈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돈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왔느냐.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은 지금 GDP 20이에요. OECD 평균은 24.6이고 이거 금액으로만 따져도 현재 금액으로 무려 60조가 넘습니다. 그만큼 세입이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증세 없다. 딱 봉쇄하고 지하경제 양성을 하시겠다 그러는데 이게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겁니다. 아직 눈에 보이질 않아요. 시간이 네. 많이 걸리는 겁니다. 네. 저는 우리가 조세 부담률이 굉장히 높다면 네.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세입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이 너무 크다고 얘기할 텐데 지금 세입이 네. 너무 작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기초연금을 모든 분한테 20만 원 드리는 거요. 네. 대한민국 경제력에서 가능합니다. 지금 서구에서 다 하고 있는 일인데 딱 하나 부족한 게 조세 부담률이 낮아요. 기초연금을 다 주는 게 문제의 핵심이 아니고 조세 부담률을 높이는 데가 핵심이고 그게 해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현 정부는 네. 더 이상 세금은 거두지 않는다. 조세 부담률을 이번에 5년 중기 계획을 보더라도 재정 중기 계획을 보더라도 예. 지금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예. 이러면요. 기초연금 재원만 부족하지 않습니다. 의료 재원도 부족해지고 다 부족해지죠. 부족하겠죠. 예. 그 석정 교수님, 방금 우리 오건호 위원장이 지적을 하셨는데 국민연금 기초연금 관련해서 해외 사례가 있습니까? 해외에서도 이렇게 두 가지 서로 투 트랙으로 이렇게 운영이 됩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국가마다 다르지. 트랙으로 운영이 되기도 하고,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느 이제 그 노인들 어느 누구나 네. 배제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렇죠. 1인 1연금은 어쨌든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핵심이 있었던 거고요. 네. 이제 이거는 그 나라의 어떤 노동시장 구조나 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어떤 기회나 이런 부분들 따라서 뭐 투트랙으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하나의 그 트랙으로 가기도 하고. 그 성실한 국민연금 가입자만 손해라는 이런 또 지적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예, 그렇게 이제 역차별한다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하시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런 표현 뒤에는 사실은 국민연금 가입이 본인의 이제 선택에 의한 거다라는 그런 어떤 가정도 있고, 네. 또 국민연금 수급 자격을 가진 분들은 성실한 가입자이고 국민연금 수급 자격을 갖지 못한 분들은 예. 불성실한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또 개념도 깔려 있는 것 같아서 예. 사실상 이미 가입하신 분들한테는 이게 선택적으로 여겨지겠지만 이게 사실 국민연금은 선택적인 제도가 아니고 의무가입 제도고요. 네. 그다음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신 분들 중 상당수는 불성실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고용이 불안정하신 분들이거나 그렇죠. 예. 정말 사업이 안 돼서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조금 더 말하자면 좀 더 상황이 안 좋으신 분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게 성실 가입자에 대한 차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은 지금 잘못된 정보에 의한 오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지금 국민연금은 세대 간 이전에 아까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다만 이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국가가 이제 약속한 급여율에서 일단 이제 깎인다라는 생각을 그렇죠. 가지시기 때문에 일단 이제 하여튼 국가가 이제 약속을 어긴 거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보건복지부 쪽의 사람이라면 또 대통령 쪽에 일하는 사람이면 이렇게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재정 건전성을 놓고 볼 때 60%를 들이던 수준을 이 노령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됨에 따라서 40%로밖에 다운시킬 수가 없다. 밖에 없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자면.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이 받으시는 20%의 이 격차 문제는 향후 인구가 늘어나고 우리 경제가 성장을 가능할 때 다른 법안을 통해서 마련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그렇게 되면 최하위 소득 70%의 노인 계층에 대한 절대적인 어떤 지원, 국가의 보살핌이 필요할 것인데 이 부분을 따로 떼어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제 그러려 그러면 소득 하위 70%의 노인분이라는 건 누구냐? 기준은 뭐냐? 이 기준도 잡아야 되거든요.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고객님? 그러니까 지금 정부 방안에서는 70% 이제 어르신한테 주게 되는데 이게 지금도 문제예요. 그래서 타워팰리스에 사시는 노인분이 기초연금을 받고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제일 어려우신 분들은 사실상 기초 노령연금 배제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은 현금 소득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노인들을 소득에 따라 층위를 매기려면 자산 가지고 따질 수밖에 없고요. 자산은 이게 법적으로 명의가 변경이 가능한 겁니다. 숨길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10만 원인데 이게 또 2배까지 올라가면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이른바 자산을 이제 이렇게 자의로 변경하는 일도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옆집 저쪽 내 친구는 그 전에 못 받았었는데 자식한테 이걸 다 남겨주고 받았더라. 나는 또 못 받게 된다. 왜냐하면 70등 안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받으면 누구는 또 떨어져 나가야 되죠. 저는 정부가요. 이번 기초연금 방안에는 행정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굉장히 형평성 논란을 키울 겁니다. 또 하나는 아까 국민연금 가입자한테 이제 물론 불성실은 조금 도덕적인 거기 때문에 그걸 빼더라도 일단
가입에 따라서 차감되는 건 맞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지금 뿔이 났어요. 그런데 기초연금만큼 국민연금도 숙제가 많은 제도입니다. 이렇게 기초연금 때문에 국민연금을 막 때려놓으면 나중에 또 국민연금은 어떻게 개혁할 겁니까? 굉장히 단기 시야로 지금 연금제도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적으로나 전체 연금 개혁의 로드맵을 잡는 데 있어서 정부 방안은 너무 최악이에요. 이제 집행하는 과정 속에도 너무나도 많은 소리가 날 겁니다. 나머지 시간에 이 두 개를 중점적으로 한번 봤으면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왜 지자체가 하는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었는가. 그것도 저는 궁금해요. 지자체에서 각 지방정부별로 능력에 맞게 예산에 맞게 시행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기초노령연금은 사실은 그 중앙정부에서 저는 오히려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제도라고 보고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지자체 이걸 이제 공공부조 어떤 그런성의 어떤 급여로 생각을 하고 집행을 했었기 때문에 지자체가 오히려 이제 같이 이제 그 균분해서 책임을 지는 그러니까 매칭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거 기초연금의 성격을 보면 이거는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재원을 조달해야 되는 것이 저는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상급식, 무상급여, 무상보육과 같은 지자체가 역시 책임져야 되고 관심을 둬야 되는 부분도 중앙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복지 욕구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지역별 맞춤 욕구라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제 중앙정부가 이제 정책적으로 크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정책의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일단 재원을 마련해서 어쨌든 지방정부로 하여금 실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그러시죠. 그러니까 복지제도가 지역 조건과 무관하게 전라도에 살든 경상도에 살든 충청도에 살든 65세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필요하고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 이런 게 이제 국가복지가 되고 중앙정부가 재정을 책임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입을 거의 다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역 특수적으로 행하는 지자체 복지가 있다면 그건 지자체에서 해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기초연금은 만약에 모든 노인한테 드리는 걸로 한다면 주소지를 따지지 않고 노인이면 주는 거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해줘야 되는 거죠. 급식도 그렇고요. 보육도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내년에 거의 이제 20만 원으로 오르기 때문에 지자체 부담이 더 커져요. 지자체는 세입 확충의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무상보육 재정 가지고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데 내년에 다시 문제가 불거질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예사롭지 않다는 생각이 제가 지금 들고 있고요. 두 번째 질문. 제가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전에 김용화 교수님하고 나오셨을 때도 이상희 교수님한테 제가 이 질문을 드렸는데요. 20만 원 받는다고 노인 빈고가 해소가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석재현 교수님. 노인 빈곤 자체의 심도가 워낙에 이제 깊기 때문에 노인 빈곤이 20만 원으로 다 해결은 안 되죠. 근데 사실 연금 제도는 결과적으로는 노후 빈곤을 이제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노후 빈곤을 해소하는 데는 역부족이죠. 그리고 제도의 목적이 좀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노후 빈곤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이 연금 개혁의 어떤 공감대가 굉장히 많이 형성되는 측면들이 있지만 일단 그 20만 원이라는 어떤 이제 상한 속에서 사실은 에서만 사실은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뭐 보편적인 기초연금 안도 마찬가지고 지금 정부 안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지금 논의되고 있는 안 다 마찬가지로 지금 중하위 뭐 한 40%에 대해서는 거의 다 20만 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빈곤 해결에 있어서는 사실 같은 효과고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기초연금과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 통합관리한다 이 말씀에 놓고 앞에 3부에서 우리 오건호 위원장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통합관리의 의미가 뭔지. 연계한다, 통합관리한다. 그러면 석재현 교수님, 국민연금에서 거둬들이는 보험료를 가지고 기초노령연금의 재원으로는 활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국민들이 이해를 해도 괜찮은 겁니까? 그렇죠. 그거는 당연히 지금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는 국민연금 그 가입자의 국민연금을 감당하기에도 부족한 그 보험료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지금 기초연금 재원으로 쓴다라는 것은 온당치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입장을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오건호 위원장님도 같은 생각이시고요. 같은 생각이고 이번에 법안에도 아예 그래서 그 걱정을 이제 해소하려고
국민연금 기금을 손대지 않는다라고 아예 법에 명시를 하셨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이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은 없겠네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논란 문제가 이 뭐라 그럴까요? 국민연금이나 기초노령연금이 여러 가지 형태의 아까 우리 석정 교수가 잠시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다층 구조의 어떤 노후소득 체계를 보완하는 그런 모습을 갖추는데 어떻습니까? 이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게 2060년 되면 거의 다 고갈되고 없어진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기초노령연금이라도 20만 원 남아가지고 이거를 어느 정도 서포트 해줘야지만 된다. 그러면 그 사이에 또 다른 어떤 형태의 연금이 나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최근 정부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pay as you go. 그냥 뭐 그때그때 세대가 돈을 충당해서 노인분들에게 퇴직자분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구조의 본질이 바뀌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국민연금이 사실 이제 기금이 고갈이 된다고 해도 네. 국민연금은 말씀하신 이 부가 방식으로 가서 그러니까 재원 네. 조달 방식만 바뀌어서 국민연금은 계속 될 거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의심하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보험료가 그런 식으로 이제 적립기금 없이 이제 페이해주 고로 방식으로 가면 네. 좀 더 이제 그 조달되어야 되는 보험료가 좀 높아지긴 하겠죠. 네. 오래 위원장님. 서구 복지 국가들이 성숙된 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긴 데는 100년까지 되는데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국민연금 기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그 무시무시한 고갈이 됐습니다. 그의 세금으로 노인들한테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의료도 그의 세금으로 예. 급식도 그의 세금으로 하듯이 예. 기초연금 혹은 국민연금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갈 소진이 이런 재정 체계에서의 변화입니다. 물론 대응은 쉽진 않습니다만 어려운 과제이긴 하지만 그게 예. 파탄을 의미하거나 지급 불능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이제 결론 마무리 삼아서 국민연금 가입자분들이 탈퇴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연계한다, 통합 운영한다 그러니까 이거 뭐 가입할 필요도 없겠네 이렇게 걱정하시면서 국민연금에서 탈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제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저는 국민연금이 굉장히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고 예. 어떤 자리에서도 국민연금을 권장하고 권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물론 이제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기초연금에서 불이익을 당하지만 정부 설명에서 제가 그걸 인용해 드려요. 그래도 국민연금까지 감안하면 조금 이득이니까 더 가입하십시오. 이 얘기가 전체적으로 틀린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래도 계속 가입을 유지하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답을 드렸는데 그저께 나온 입법 예관을 보고는 제가 사실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소비자 물가 연동된다는 연동되고 다 시행령으로 가다 보니까 기초연금을 제대로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따지면요. 이제는 계속 가입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제가 굉장히 친 국민연금을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이 말을 제가 감히 못 드리겠습니다. 이 상태까지 와버렸어요. 제가. 예, 석정 교수님. 생각은 지금 이제 정부안을 보면 사실은 이제 야당에는 원래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보편적인 기초연금안에 대한 그 부분도 반은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10만 원을 어쨌든 다 주겠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반은 이제 세대 간 이전의 형평성이라는 것을 고려해서 이제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겠다라고 해서 그 두 부분을 절충한 안으로 지금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정부가 일단 그렇게까지 발표를 해놓고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는 좀 곤란한 것 같고, 일단 이제 그 정부의 발표를 믿는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이제 국민연금 가입자로서는 그렇게 지금 뭐 손해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이제 세대 간 이전 부분을 형평성을 맞춰주고 플러스 알파로 이제 한 10만 원을 기본적으로 더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손해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이 손해다. 그리고 사실은 손해라는 프레임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국민연금을 굉장히 이제 사회 연대적인 거고 그야말로 진짜 이거는 강제로 우리가 같이 이 위험 분산을 해서 이 노령에 대한 이제 소득 보장을 해 나가는 제도인데 이 부분을 자꾸 뭐 손해다 뭐 이건 탈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부추기는 거는 사실은 바람직한 것 같지 않습니다. 바람직한 논리는 아니다. 간단하게 줄게요. 정세 문제 아까 오건호 위원장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세를 위해서 법인세 지금보다 올려야 된다 내려야 된다. 법인세 올려야죠. 저는 그 형식을 복지세 형식으로 올렸으면 좋겠어요. 석정 교수님은.
고민해 보셔야 되겠습니까? 예. 9948번님, 기초연금 뒤통수 맞은 기분입니다 하셨고요. 1759번님, 정부 재정도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무리수를 두었다고 생각됩니다. 0603번님, 뿌리가 다른 연금을 증세 없이 추진하려니 통합하려고 하는 거죠 라고 하셨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녀시대 유나예요. 신혼침대 고를 때 앉아보고 누워봐도 진짜 모르겠죠. 꽉 이렇게 풀어봐. 붙자매자야 신혼이 길어지지. 침대는 가구가 아야. 침대과학 에이스 침대. 해버 굿잠.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네, 오늘 두 분 모셨었습니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위원장님, 그리고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의 석재현 교수님과 함께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낸 돈으로 여러분이 받아야 될 돈이 국민연금이고요. 정부가 여러분이 힘드실 것 같아서 나이가 연세 드신 후에 기초적으로 지원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돈이 기초노령연금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세금으로 지원되고 국민연금은 보험료로 지원됩니다. 보험료 내시면 국민연금 받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